반갑습니다. 반가워야 될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마음이 엉킨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절제의 첫 발표를 좀 하게 됐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한 300명 됩니까? 식사들은 아침에 하고 오셨습니까?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런 내용으로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서로가 각자에게 힘듦에 대한, 고단함에 대한 어떤 격려, 용기, 인정과 격려의 박수와 함성으로 한 3초만 소리 한번 지르고 더 풀고 가시죠. 그래서 함성하게 되면요, 이쪽도 있고 이 썩을 수사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또 우측에 있죠. 좌우에 한 3초만 함성과 함께 박수로 하십시다. 자, 함성 3초만 발사! 고마워요. 이게 월요일 아침부터 회사 비우고 저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남은 은퇴 앞두고 좀 민망해질 상황인데요. 그거를 덮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고 당연한 우리 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지금 찾기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남양주 시청에 20번을 넘게 계속 공문을 집어넣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뭔가 붙어먹지 않고서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아주 희한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동시에 그거를 강제하고자 저희들이 결기를 모아서 2건, 3건씩이나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형사를 넣었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지경까지 왔었는데, 어떻든 사람들이 개인의 사회생활이든 공적인 업무 계약관계든 간에 모르면 당합니다. 그러면 알아야겠죠. 근데 알게 되면 알수록 더 화가 나고 부하가 치미는 거를 오늘 이 행동으로 연결시켜내고 이래서 연대하고 모이기 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대 여기 힐스디폴의 수분양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행사 다산 지금 DLC 아시죠? 박영근 대표 밑에 직원이 달랑 1명이 있고요. 자본금도 지금은 3억이죠. 근데 3년 전만 하더라도 자본금 2천만 원이면 채울 수 있는 시행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다인건설인 여기 남양주나 나아가 경기도에서도 완전히 내놓은, 어떻게 되면 악질적인 건설업체를 이미 낙인이 찍힌 업체인데 여기가 계속 전국 단위로 이러한 변칙적인 돈 노름으로 건설 사기, 분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몰랐었죠. 한국토지식당도 선량하게 돈 관리만 잘해줄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최근에 구호에서 나타났다시피 한국토지신탁은 불법적인 대여를 합니다. 자금 융통을 위해서. 그래서 땅 자금을 빌려줄 뿐만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일을 더럽게 못해서 미분양된 거를 직원들 메인까지 돌려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자금을 퍼줘서 미분양을 완판시킵니다. 자, 그런 짓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여기 힐스디폴에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대의 또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왔죠. 어떻든 간에 PF 자금을 융통하고 지명도도 이미 찍혀있는 다인건설이 이 사업 못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캐시를 땡기기 위해서 현금을 땡기려면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신탁과 그런 구조를 밝히고, 동시에 공사하는 시공사는 그 잘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PF를 일으키게 되고 모든 자금 융통 보증까지 서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잘난 브랜드에 속아서 어쨌든 간에 완판 분양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었고, 근데 코로나 기간을 3년 거치면서 거지같이 저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 이배업과 해서 달랑 10일 사용승인 연기하고 그걸로 손 털고 나갔습니다. 지금 건물 썩금썩금한 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시공사와 신탁사를 좌우에 두고 다산 지금 DH라는 이 급히 변장한 이 시행사에 직원이 1명 있는, 자본금 3억도 안 드는 여기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리돌림으로 우리가 또 이런 울고먹는 이런 저질적인 건설 사기 분양이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새겨내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이 행동 집회의 시작점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난 1월과 4월 달에 각각 형사 고소를 2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법, 건본법 위반으로 모든 용도 변경, 불법 설계 변경들 적시 해가지고 1월, 4월에 넣었는데, 그게 지지난 8월 초에 경찰서에 들어가서야
이게 진지가 끝나고 남을 부분들인데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종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들어서 직접 수사관한테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서부터 발화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 건보법 위반 고소건에 대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라는 부분들인데, 우선 현행법 위반 부분들을 분명하게 넣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 다시 말해서 건보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수사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기간이 도과되고 심지어는 각각 지금 2개월, 4개월씩이나 넘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못 받았지만 걔네들은 서류상으로 부송치 결정 날이 그 자체가 3개월이 이미 도과된 시점이라서 이 부분들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따라야 될 내부 수사 준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16조의 1을 위반했고요. 당연히 고소인 조사는 두 번째 건에는 우리 고소인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 이 부분도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 2020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수사 원칙, 내규의 원칙도 위반한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고소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도 안 했지만 피고소인, 다시 말해서 시행사 신탁사에 대해서 조사 여부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 불송치 명령 사유서 보게 되면 그 내용도 특정되지 않아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사 종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쪽에 가타부타 종결 내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해놓고 나서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호 위반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적시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번 수사를 담당한 거는 정확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우측 방향, 우측 3시 방향이죠. 남양주 남부경찰서 수사 1과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부 수사 준칙부터 현행법의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면서 담당 수사관은 왜 그리 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오바를 해볼까요? 과연 무슨 외압이나 착탁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두 건 모두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통보도 안 한 부분들은, 이거는 법치국가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부실 수사해놓고도 또 현행법을 위반하는 이런 처리 과정을 보면서 관계자들, 건설, 건축사, 시행사 관계자들이라든가 구조적인 커넥션에 대한 진실을 어차피 은폐하고 피고소인들, 시행사 신탁사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사 1과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정확하게 부실 수사의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밝혀주심을 다시 한번 여기 함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성 저쪽으로 발산해 주십니다. 함성! 한동혁 위원장님이 담당 수사관한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들끓어오르는 거를 억제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호에서 나왔지만은 어떻든 간에 방사선 시험 테스트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자재, 그 다음에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가지고 즉각 폐기를 해야 될 건설 자재를 쓰고, 저 건물이 조금만 불만 나도 화염에 방금 휩싸여 버리는 그런 불량한, 최소한 중브랜드도 아니고 불량 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뒤덮어 놓은 건물이라면, 당신 집이라면 괜찮겠냐 수사가?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고 무슨 이율배반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자기 집은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그래도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에 아무 이유가 없고, 그리고 특히 신탁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질 저가 자재를 쓴 거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 자금 융통에 대해서 그걸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아주 멋들어지게 내놓고 아무 입 닫고 통보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두가 직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그 원인과 배경을 다시 한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지금 법대로 엄정하게 원칙대로 투명한 재수사를 촉구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기 연합에서 행안부하고 경찰청 각각 감사관 팀에 이거를 조사 요청과 아울러 감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남양주 경찰서에서 불송치 해놓은 거를 드립다 여기 와가지고 수사기로 다시 싸갔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발본색원에서 그 원인을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가 결의를 한번 할게요. 첫째, 현행법과 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내부 수사 준칙부터 해서 형사소송법 위반법까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배경과 근거를 반드시 밝혀내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절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둘째, 부실 수사의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요구하고 법에 근거해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포함해서 모든
연대와 단결과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사, 시공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칙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다시 한번 거듭 요구하면서 담당 수사관부터 수사과장까지 직무유기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경찰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주민 전체, 민원인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의 핵심인데 고생하시죠. 근데 정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 편에 서서 해야를 하는지 한 번 더 재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위한 봉사자이고 또 무엇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 공직자인지 기본 소임과 이번 형사고발과 부실수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해서 그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